얘는 물건 소재지죠. 예, 물건 소재지입니다. 얘는요. 항상 주소지예요. 그래서 요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얘는 어떤 거 이런 거 네,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것만 좀 구분 잘하시고 자 그다음에 자 농어촌 특별세 자 요거는 국세지방세 국세 자 그다음에 나왔습니다. 독립세입니까 부가세입니까? 드디어 나왔네요. 부가세입니다. 얘는 부가세. 자 그리고 요거 예 목적세예요. 목적세 예, 목적세입니다. 목적세. 자 지방교육세는 국세지방세 예, 지방세입니다. 예, 지방세.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조금 차이점이 있었죠. 국세냐 지방세냐. 자, 그리고 요거는 부가세예요? 예, 당연히 부가세고 얘는 목적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나온 것 중에는 목적세이면서 부가세. 하지만 하나는 국세고 하나는 지방세. 이거는 잘 보셔야겠죠. 자, 마지막 지방소득세. 자, 예, 국세 지방세. 지방자가 붙으면 지방세예요. 예,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자, 요건요. 독립세입니까 부가세입니까? 얘 독립세입니다. 독립세. 예, 독립세예요. 많은 분들이 이것도 이제 같이 나오다 보니까 얘도 부가세라고 생각하시는데 얘는 부가세 아니고 독립세입니다. 자, 요거는요. 목적이에요, 아니면은 보통이에요? 보통 그렇죠. 보통입니다. 위에 구분하는 것 자체는 별로 사실은 의미는 없습니다. 이제 밑에 요게 조금 좀 특이하시면 될 것 같고 국세냐 지방세냐 구분은 당연히 할 줄 아셔야 되는데 국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어디 주소지 그 다음에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물건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됐나요? 됐어요. 자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요거 했으면 자그 다음에 했던 것 중에는 우리 자, 과세 표준 네 과세 표준 자 곱하기 세율 하시게 되면 자 여기 뭐예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산출세 네, 산출세액입니다. 산출세액입니다. 모든 세법에서 마찬가지예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하시게 되면은 산출세액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 요 세율에는 우리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보시면은 비례세율이다라고 하는 게 있었고 자 두 번째는 누진세율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자 세 번째 보면은 우리 이제 표준세율이다라고 하는 게 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비례세율 볼게요. 자 먼저 그냥 취득세를 예를 들면 취득세 일반적인 유상승계 내가 땅을 만약에 돈 주고 샀다 아니면 건물을 돈 주고 샀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얘는 4%예요 그냥 자 이런 걸 비례세율이라고 합니다. 1,000만 원짜리 땅을 사던 1억짜리 땅을 사던 10억짜리 땅을 사던 똑같이 그냥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걸 무슨 세율? 비례세율이라고 했어요. 그죠? 오케이. 자, 근데 누진세율은 여기 또 두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예, 단순 누진세율이 있었고, 자, 두 번째는 우리 초과 누진세율이 있었던 겁니다. 두 가지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얘가 취득세에서 주택에 대한 유상승계에 대한 세율이 요게 이제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주택이에요. 자, 주택을 만약에 유상으로 사게 되면 자, 6억 원이야. 자, 몇 프로? 1%. 자, 그다음에 자, 6억부터 9억 원 이하입니다. 자, 9억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사실은 차등세율을 적용을 하게 돼 있는데 그냥 2%로 가정을 한다라고 할게요. 자, 그다음에 9억 원 초과입니다. 자, 9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몇 프로예요? 3%예요. 자, 요렇게 표가 만약에 돼 있다라고 하면 자, 얘가 만약에 단순이었다. 단순. 근데 10억 원짜리 주택을 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몇 프로예요? 3%. 그냥 10억 보면 여기 중에서 어디에 속하나 10억이니까 9억 원 초과겠지. 자 그러면 10억 곱하기 3% 해서 자 얘는 그냥 3천만 원이다. 자 요걸 무슨 세율? 단순 누진세율이에요. 그죠? 자 근데 두 번째 자 우리 초과 누진세율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죠. 자 어떻게 했습니까? 10억 원이라고 하는 기둥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구간별로 달라지는 거예요. 자 6억 원 구간 9억 원 구간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죠. 자, 6억까지 몇 프로? 1%. 6억부터 9억까지는 2%. 그다음에 3%가 적용되기 때문에 6억에서 1% 하게 되면 얘는 얼마가 돼요? 600만 원이 됩니다. 6억에서 9억은요? 3억 원이니까 2, 3은 6. 얘도 마찬가지. 600만 원. 자, 요거 왠지 아세요? 아시겠죠? 6억부터 9억까지는 3억 원이에요. 요 3억 원 곱하기 2% 하게 되면 600만 원입니다. 됐죠? 자, 9억 넘는 부분은 얼마? 1억 원. 1억 원에 3% 하면 300만 원, 300만 원. 자, 그래서 요 300과 600과 600. 자, 세 개를 전부 다 합쳐버리게 되면 얼마가 돼요? 1,500만 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는 문제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안 나오겠지만은 요거 이제 구조를 알고 계셔야 돼요. 단순 누진과 추가 누진의 차이점에 대해서. 그렇죠? 자, 그다음에 표준 세율은 뭡니까? 표준 세율은 자, 얘는 국세에는 없고 지방세에만 나와 있어요. 지방세의 세율 구조 자체는 그냥 기본적으로 표준치이지만 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는 세금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는 세금이에요. 그럼 지방세다 보니까 대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요 세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자, 같이 됐어요? 요게 이제 세율에 대한 것들. 됐죠? 자, 그 다음에 했던 주제가 우리 가산세였어요. 가산세. 자, 가산세 볼게요. 다 기억나시는 거죠? 네, 자, 가산세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가산세 보시게 되면은 일단 신고하고 그 다음에 납부하는 거에 대해서 자, 이걸 불성실하게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었어요. 우리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취득세. 자, 또 네, 등록면허세. 자,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예요. 종합소득세. 자, 그리고 양도소득세. 커다랗게 이렇게 이제 네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자, 우리 신고에 대한 불성실 신고도 두 종류가 있더라. 아예 무신고로 한 경우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과소신고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예요? 20% 그죠? 양도세 만약에 1,000만 원 신고 납부했어야 되는데 신고 안 했네. 그럼 1,000만 원 곱하기 20%. 자, 과소신고는 몇 프로입니까? 10%예요. 10%.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만약에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으면 1,000만 원만큼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신고를 조금 잘못해갖고 800만 원만 신고를 했다. 자, 이러면 적게 신고한 금액이 얼마예요? 200만 원이죠. 자, 200만 원 곱하기 10% 하면 얼마? 20만 원만큼이 가산세로 붙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다음에 이게 자, 사기라든지 자, 아니면은 부정한 사유예요. 사기나 부정한 사유 몇 프로입니까? 당신 40%, 얘도 마찬가지 40%. 기초반 학생분들 치고는 굉장히 좀 잘하시는 편이세요, 여러분 진짜로.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안 해요? 저만 그래요? 세법을 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요. 자, 우리 납부 불성실 납부 지연 가산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고 얘는 납부 지연 가산세예요. 자, 얘는 하루에 얼마씩이에요? 하루에 자 10만 분의 25 곱하기 일수만큼입니다. 요걸 연이자로 환산을 하게 되면 연 9.125%라고 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세액이죠, 그렇죠? 여기 기본적으로 신고 납부와 관련된 가산세. 자, 그다음에 우리 징수 보통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지징수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날라오는 세금 뭐가 있습니까? 얘는 재산세, 그렇죠? 예, 재산세예요. 그리고 종부세, 재산세, 종부세. 자, 일단 자, 재산세는 7월 말까지 내라, 9월 말까지 내라. 그다음에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12월 15일까지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올 겁니다. 자, 그거 안 내게 되면 바로 몇 프로가 붙습니까? 3%, 3%. 자, 그래서 100분의 3이라고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3% 붙고는 원래는 이제 요거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납부지연 가산세를 그대로. 하지만 요게 이제 국세인 경우하고 자, 그다음에 지방세인 경우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자, 요 두 개 중에 국세는 뭡니까? 종부세죠. 물론 사실은 여러분 기본이나 심화에 가시게 되면 요게 적용되는 게 반드시 재산세나 종부세만 해당되는 경우는 아니에요. 요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왜냐하면 취득세를 만약에 여러분 취득세를 신고 납부를 안 했어요. 가산세를 붙여서 고지서로 보내주죠. 그거를 안 나게 되면 그 다음엔 이거예요. 왜? 고지서가 날라왔잖아요. 일단은. 요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자, 어쨌든 그냥 신고 납부하는 세금 지금은 그냥 고지서로 날라오는 세금이라고 알아두시고 자, 국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좌동이라고 할게요. 왼쪽하고 똑같습니다. 자, 하지만 지방세는 매일매일 붙여요. 한 달 단위로 붙여요. 한 달 단위로. 자, 1개월에 얼마씩입니까? 얘는 만분의 75입니다. 이거 둘 다 몇 년간 과세가 돼요? 5년간. 위에는 5년이라고 말을 하고 얘는 몇 개월? 60개월이라고 말을 합니다. 금액 기간은 똑같지만 5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60개월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느냐 요거밖에 차이가 없어요. 자, 그다음에 얼마 미만인 경우에는 요거 안 붙이고 그냥 3%만 받습니까? 얘는 100만 원. 얘는 100만 원 미만. 자, 얘는요? 30만 원 미만이죠. 30만 원 미만입니다. 미만.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아셔도 사실은 가산세에 대한 건 거의 대부분 아신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했고 자, 마지막에는 뭘 했냐면은 납세 의무의 성립.
납세 의무의 확정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자 취득과 등록, 자 그다음에 재산, 종부, 그다음에 자 마지막 양도에 대해서 언제 요 납세 의무가 이제 성립되는가, 자 그다음에 언제 확정되는가, 무슨 짓을 하게 되면은 소멸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숨이 차요. 좀 듣기에 좀 괴롭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미치겠어 진짜. 이게 막 지금 한 20분 정도 얘기하잖아요. 정말 뭐 한참 막 달리기 한 것 같은, 막 땀도 나고 숨도 차고 막 장난 아니에요 지금. 다른 분들도 괴로워하시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성립. 그래서 오죽하면 선풍기도 켜고, 확정. 자, 이때 확정이라고 하는 건 무슨 확정? 금액에 대한 확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무슨 짓을 하게 되면 없어지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취득. 자, 언제 성립했어요? 취득시. 예. 요거 다시 말하면 내가 취득세를 안 내고 싶으면 안 취득하면 돼요. 진짜 그거예요. 근데 땅을 사게 되면은 네가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할 의무가 일단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취득을 하게 되면. 자, 그러면 이 금액 확정되는 거는 내가 스스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취득세 같은 경우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신고할 때 금액이 확정이 되겠죠. 자, 등록명세는 언제예요? 네, 등기 등록 시예요. 등기 등록 시. 이 두 가지는 무슨 특징이냐면 행위세로서의 특징이 있다라고 해요. 취득하면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등록하면 생기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 그다음에 요것도 신고 납부를 해주셔야 돼요. 신고 납부. 자, 하지만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고지서로 날라오는 거다 보니까 무슨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는 이제 보유세로서의 특징이 있어요. 자, 며칠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6월 1일. 자, 종부세도 되게 중요한 사항이죠, 사실은. 사실 어찌 보면은 여기 이제 학원에 다니시기 전에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사실은. 6월 1일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1년치를 전부 다 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매도인의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해라? 가급적이면 6월 1일 전에 팔아라. 자, 우리가 매수인의 입장이면 가급적 6월 1일이 지나서 사라,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좋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요거는 과세관청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결정 시에도 마찬가지 과세관청에서 결정 시 금액이 확정이 되지만 이미 이제 1교시 배웠으니까 우리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고지서로 보내요, 아니면은 선택을 할 수가 있나요? 선택을 할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종부세를 만약에 내가 신고납부로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얘는 결정시가 아니라 신고시가 될 겁니다. 이거 아시죠? 그죠? 자, 마지막 양도소득세. 자, 이거는 마찬가지 내가 신고시에. 자, 그리고 얘가 취득시이기 때문에 이거 양도시예요? 아니라고 했었죠. 자, 얘는 무슨 과세의 특징이 있다? 기간과세 특징이 있는 겁니다.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는 거다 보니까 얘는 건건별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이에요. 과세 기간의 종료일이 되어야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어요. 그렇죠? 오케이. 자, 오늘은 이제 455페이지에 보면 납세 의무의 소멸 사유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